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개사 민소연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결격사유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충분히 한 문제씩 꼭 나오고요. 저희가 이야기했던 옛날에 그 시부의 공포의 시부의 문제 때도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를 해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히 꼭 숙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럼 자, 살펴볼게요. 결격사유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이 혹시라도 자질이 부족한 자가 이 전문직에서 자질이 부족한 자가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없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목적의 기준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혹시 기존에 자질이 부족한 자가 일을 종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에선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고용인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고 혹시라도 기존에 개설 등록을 하셨던 분이 계신다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저는 개설 등록의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 큰 틀을 4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본인의 독단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파산 선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혹은 네 번째 이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자 해서 이렇게 4가지의 큰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제한 능력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혼자서 본인이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성년자가 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된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성년자가 되게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점이 혹시라도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 그래도 여전히 결격사유자이고 혹시라도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다 해도 여전히 결격사유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개시 심판을 받은 자로서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는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료 심판을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마찬가지 법원에서 종료 심판을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의점이 가끔 지문에 이렇게 피특정 후견인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특정적으로만 결여됐기 때문에 이분은 결격사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 하면 결격사유자가 아니라는 걸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산 선고인데요. 이 파산 선고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 사유자이지만 주의점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복권 신청이나 채무 변제했다고 해도 여전히 파산 선고자입니다. 결격 사유자입니다. 근데 이 결격 사유자가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법원에서 복권, 그러니까 면책 결정이 된 자를 결격 사유자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하게 되면 복권을 결정, 면책을 받았다라는 게 법원에서 정해져야지만 결격 사유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주의점은 복권 신청 안 되고요. 채무 변제 여전히 결격 사유자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 금고 이상에 해서 징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파트에서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용어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문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용어 중에서 유예, 미루다라는 말이 있고요. 선고 같은 경우에는 형벌을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의 징역을 선언한다, 선고한다 그러면 벌에 대한 거를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판사가. 그리고 나면 이 집행 같은 경우에는 선고 내용을 실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징역을 선고
선고했다 그러면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갔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요 3년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왜 중개사법에 3년이 이렇게 붙냐면 이게 누범이라고 해서 형법의 35조의 누범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국가에서 여태까지 형을 수감해서 마치고 나왔지만 3년 동안은 재범의 우려도 있고 사회적 적응력도 좋은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나는 너를 지켜볼게 라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잘못을 하게 되면 벌이 더 가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 3년 기간은 자석하고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분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까지 했으니까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인 거죠.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고 결격자죠. 그래서 집행이 종료되고 석방, 만기, 집행을 다 살고 나서도 3년 동안은 결격자가 되는 거고요. 가석방, 집행이 종료가 다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수감 생활을 잘했으니 집에 가서 잔형기, 남은 형기를 마치고 3년을 더 플러스해서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둘 다. 그리고 나면 집행 면제인데요. 보시게 되면 집행을 이렇게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감옥에서 살고 있다가 특별사면으로 왜 강복절 특사 아니면 크리스마스 특사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면일로부터 3년 동안은 지켜보겠다 했기 때문에 결격사유자가 되는 거고요. 이 3년이 지나고 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폐지되거나 변경이 된 경우 이제 실효가 이제 상실이 된 거예요. 법률 효과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결격사유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걸 유예했다 이 얘긴데요. 그러면 이때는 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자가 되는 거고요. 이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선고유예라 그러면 결격사유자가 아니에요. 선고, 이 형벌에 대해서 선언을 유예했다. 미뤘기 때문에 감옥조차도 가지 않았고 벌에 대한 것도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격사유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고받은 날로부터 선고 후에 3년 동안은 결격사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야지 결격사유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고용인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양멸규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 3년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유자에는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면 자격취소. 자격취소는 자격취소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은 결격사유자가 되는 거고요. 3년이 지나야지만 결격사유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등록을 하고 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결격사유자의 자격취소자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등록증도 등록도 취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개업에 종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등록 취소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 후 3년 동안은 결격사유자가 되는데요. 이때는 결격사유자 중에 3년이 붙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했거나 법인의 해산 또는 등록 기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요 3년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 기준 미달된 것만 이제 충족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개설 등록 중개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격 정지 중이나 업무 정지 중은 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자가 되기 때문에 정지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결격사유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이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을 했으면 그 폐업 기간은 공제해서 업무 정지 받은 기간하고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그 기간은 공제해서 업무 정지 기간하고 똑같이 산입을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업무 정지를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가 아닌 업무 정지의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그곳에 사원이나 임원, 경영진이었다면 이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이 임원 사원도 마찬가지로 업무 정지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업무 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고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있었던 법인의 임원, 사원은 그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이 종료돼야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기존에 혹시라도 법인의 사원 임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후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2개월 내에 법인은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2개월 내에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틀에 대해서 결격 사유자를 보았는데요. 한번 문제로 대입을 해볼게요. 30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자,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1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되고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아야 결격사유자가 되는데 200만 원의 벌금이니까 이 사람은 결격사유자가 아니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 금고 이상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자가 아닌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격사유자죠. 마찬가지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결격사유자인데 3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자이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자가 되는 거고요.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된 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격사유자 같은 경우에는 3년이면 3년이 지났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중이면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가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1의 문제예요. 결격사유자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돼야 결격사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번은 결격사유자가 되는 거고 피특정 후견인 이분은 결격사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됐어요. 3년이 지났어요.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그러면 결격사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리을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인이 해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3년은 붙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괜찮죠. 아까 얘기했듯이 3년이 붙지 않는 게 사망,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의 해산, 그리고 등록 기준이 미달된 경우에는 3년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결격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했으니까 기억번하고 디귿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28회 문제인데요.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갑이 부정 방법으로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자격 취소는 3년 동안 결격사유자인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자 맞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 종료됐습니다. 집행 종료면 3년이 지나야 되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자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됐어요. 자격 정지되고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자 맞고요. 4번 같은 경우 법인의 해산, 법인 해산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문제랑 똑같죠. 그래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3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자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5번째, 5번 문제 같은 경우,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결격사유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이렇게 결격사유자를 보셨듯이 제일 중요한 건 충족 요건하고 그리고 그 기간입니다. 3년인지 그리고 충족 요건이 다 충족이 됐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났는지 그것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지문을 보시고 문제를 푸신다 그러면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